선거제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의붓 딸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친모도 가담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역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지역에서 생산된 공동 브랜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정가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광주 전남에서는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는 전국적으로 28석이 감소합니다. 이럴 경우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에선 각각 2곳씩 모두 4개의 선거구가 없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광주에선 서구 가벌과 동남 가벌이 각각 하나로 통합되고 전남에선 여수 가벌이 우선 통합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전망입니다. 특히 2-3개 시군이 하나로 묶여있는 전남의 경우 복합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좁아진 판 위에서의 치열한 생존 싸움이 예상됩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실제 표결 과정에서도 그 찬성 의견을 고수할 의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개혁안의 취지까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율을 높인 연동형 제도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 등 여러 변수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은 1년 남은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의붓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보복 살해한 사건은 캐면 캘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딸이 살해되는 현장에 친엄마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대응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광주에 사는 31살 김모 씨는 12살 의붓 딸이 자신을 강간미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딸이 있는 목포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낸 건 39살 친엄마 유모 씨. 김 씨는 의붓 딸을 차 뒷자리에 태운 채 한적한 농로로 갔고 이어 뒷자리로 이동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딸아이를 살해할 당시 친모인 유 씨도 함께 차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유 씨는 김 씨가 범행하는 동안 차 운전석에 앉아 김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13개월짜리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남편 김 씨가 의붓 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하고 돌아오자 고생했다며 다독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유 씨는 오늘 살인 공범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권관계 인정하세요? 경찰서로 달려온 친할머니는 김 씨 부부가 손녀를 데리고 있는 동안 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고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무속인인 엄마 유 씨가 무당 교육을 한다며 딸을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들패고 밖에다 내보내고 문을 잠가보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딸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듣고 목포경찰서에 진정을 낸 건 지난 9일. 하지만 목포서는 이 사건을 거주지 관할인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보냈고 담당 수사부서는 2주일이 흐른 뒤에야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진정 내용이 의붓 아버지 김 씨에게 전해졌고 이는 결국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사실 관련해서 보다 더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져야 할 의붓 딸의 진정 내용을 가해자인 김 씨가 어떻게 알고 보복하게 됐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완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른바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7명이 지목됐는데 이 가운데 3명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기절놀이 영상입니다. 친구를 목졸라 기절시키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스트레스 좀 풀자거나 기절 좀 당하자 해요. 거의 20번 정도 그랬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모두 7명. 이들은 기절놀이를 빙자해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 금품 갈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해당 고등학교는 논란이 일자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7명 가운데 3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4명은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3명은 극히 아주 심한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그보다는 한참 약한 수준이니까 하는 행위 정도에 따라서 학교 측은 또 피해 학생들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치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완도경찰서는 이번 주까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의 일선학교 공무원 2명이 성비위와 금품 관련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에듀파인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모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인사위는 또 수백만 원짜리 교육용 태블릿 PC를 빼돌린 모 고등학교 8급 직원 B씨를 9급으로 강등했습니다. 광주 공동 브랜드로 뭉친 제조업체들이 지역 건설회사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주방에서 곧바로 분쇄해 배출하는 설비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데다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아파트 현관문과 주차장 등에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방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판로 개척에 있어서 지역 기업이라는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루션화된 제품이 이제 나와서 좀 홍보를 통해서 지역 건설사나 저희 제품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20개 기업 30여 개 제품을 하나의 상표로 묶어 평화의 도시라는 공동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이들 기업과 지역 건설자들이 협약식을 맺고 아파트 빌트인 품목으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체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건설사는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주가 보증하는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보급을 확산해 주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30여 개 건설 회사들은 곧바로 현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광주 공동 브랜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는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데요. 흑두루미는 보통 3월이면 시베리아로 떠나는데 올해는 일부 가족무리가 5월이 시작되는데도 순천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만. 봄 경작을 앞둔 농경지 한가운데 철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마에 검은 반점, 흰색 목에 잿빛 몸을 가진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입니다. 땅을 이리저리 후비며 먹이를 찾는 흑두루미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해마다 초봄인 3월에 시베리아로 되돌아가는데 올해는 5월이 다 됐는데도 순천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1996년도에 처음 관찰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 처음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만에 있는 흑두루미는 모두 7마리. 아직 이마에 검은 반점이 없고 목 부위에 옅은 갈색을 띠는 어린 흑두루미 4마리가 포함된 가족물입니다. 이들은 일본 월동지인 이즈미시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새가 많아 이동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먹이 환경이 좋은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더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의 터스와는 물론 중간 경유지인 순천만 이동 루트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일본과 시베리아의 이동상에서도 중간 기착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겨울에만 볼 수 있었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봄철인데도 떠나지 않는 겨울 철새에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등 공공체육시설에 균열과 부식이 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의 국가안전대진단을 보면 5년 전 준공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에 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지붕 구조물 부식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물난리를 겪은 백운고가를 비롯해 송암고가와 광천 2교의 배수구가 막혀있는 등 약 900여 곳이 시정조치와 보수 요구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신도로 활동한 점,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념을 진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기업들이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사업체 520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많았고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4월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75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내일 노동절에 유치원과 학교마다 등교 여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289개 유치원 가운데 쉬는 곳은 5분의 1인 50곳으로 나머지는 정상 등원합니다. 일선 초중고교 가운데서 학교장 재량으로 쉬는 곳이 초등학교는 155개 중 34개, 중학교는 91곳 중 15곳, 고등학교는 67곳 중 4곳으로 모두 53곳이 노동절에 휴업합니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 교사 2명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9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나주의 모 초등학교 수업 도중 초등학생들에게 죽으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신고자를 색출한다며 학생들을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인 박 씨는 2016년 교실에서 애국조회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천 가꾸기 시민 한마당 행사가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앞 두물머리 나루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수영대회 성공 기원을 위해 광주천 정화 활동을 범시민 광주 캠페인으로 확산하는 한편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사에 참석한 공공기관 등 26개 기관과 단체들은 광주천 가꾸기에 동참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